안녕하세요, 해티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푸시앤풀이라는 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앤풀은 지금 편집 도구 툴 안에 있고요. 단축키는 P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 연습도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편집하는 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놔야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그 2차원의 모델링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2차원의 오브젝트를 일단 렉탱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코너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500, 500이라고 해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C 눌러서 서클 사이드 개수 조금 늘려줄게요. 50개.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값 300 엔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각형과 서클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를 그려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2차원의 도형이에요. 2차원의 도형이 3차원의 모델링이 되려면 두께 또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푸시앤풀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이콘은 요거 단축키는 아까 P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P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점으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면이 선택이 될 거다 이 얘기인데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 주시거나 밀어 주셔서 그 원하시는 높이값 또는 두께값에 대한 그 수치상을 입력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로 올려 놓은 상태에서 500 엔터 눌러주면 제가 선택한 면이 지금 Z 방향으로 50mm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앞면을 지금 마우스로 왼쪽 버튼 클릭해서 당겨 줄게요. 당겨 주면서 200 엔터. 그럼 700mm가 되었겠죠. 자, 요번에는 옆에 있는 서클을 할 건데 서클 자체를 이 먼저 그린 육면체와 동일한 높이로 만들고 싶어요. 아까 500이었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입력창에다가 무언가 수치상을 값을 쓰는 필요는 없고 원하시는 2차원의 면을 선택하신 후에 그 다음 먼저 작성해 놓은 오브젝트의 동일한 높이값만큼 원하는 위치에 그 해당되는 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딱 그 높이만큼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푸시앤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사용한 값을 그대로 작업을 반복 작업하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윗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우측면은 오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기둥을 500mm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육면체에다가 윗면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500mm 추가 돌출을 한 게 된 겁니다. 방금 내가 선택한 면이 500mm 더 올라간 거죠. 다시 정면 쪽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요. 더블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면이 해당 면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앞쪽으로 500mm 더 추가 돌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 돌출인데 이번에도 추가 돌출을 하긴 할 건데 내가 선택한 면 자체를 그대로 두고 복사되는 면을 추가 돌출해 보는 걸로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푸시앤풀 툴 사용하고 계실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 주시면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눌러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세요? 포인터 옆에 플러스 마크가 떴을 때 그때 면에다 가져가서 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당겨 주셔서 그 상태에서 뭐 원하시는 값 제가 300 엔터 눌러보면 원래 면이 있던 자리에 그 면은 그 자리에 있고요. 추가 면이 생성이 되면서 300mm 따로 돌출이 된 겁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플러스 마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우측면 원본은 그대로 있지만 추가되는 면이 하나 생성이 되면서 300mm 더 추가 돌출이 됐죠. 그럼 또 이럴 때도 있죠. 내가 이번에는 요 나뉘어진 면을 내가 그냥 면 자체를 올리고 싶다, 당겨주고 싶다 하실 때는 플러스 마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플러스 마크가 없어집니다.
그때 원하시는 면을 선택해서 그 면 자체를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당겨주시면 되죠. 자, 200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면이 나뉘어진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당 면을 당겨주고 또는 밀어주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형태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도 추가할 수 있죠.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라인 툴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점을 중간점에서 뭐 중간점까지 라인을 그려주면 면이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나뉘어진 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뉘어진 면을 또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출. 지금 같은 경우는 옆쪽에 이미 200mm 올라간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저기 왜 메시지창 보이시나요? 옵셋 리미트 투 200mm 200mm까지만 일단 올라가고요. 그리고 더 올리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출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더 원하는 값만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출, 푸시앤풀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밀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푸시앤풀 툴을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선택해 놓은 면이 계속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 가져가도 면이 선택이 따로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근데 이때 그냥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저기 미리 선택이 되어 있던 면이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ESC 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ESC 키 한번 누른 후에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갖다 대는 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로바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택한 면을 여러분들이 밀고 또는 당겨서 원하시는 모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구멍을 한번 뚫어 볼 거예요. 자, 원기둥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원기둥의 윗면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C 눌러야겠죠? 내가 먼저 그려놓은 원기둥의 중심점을 찾고 싶다면 마우스 포인터를 원의 가장자리 테두리 부근에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 지금 보이시나요? 파란색 점이 중심점입니다. 그때 얼른 가셔서, 가는 도중에는 그 중심점이 사라지긴 합니다만 그 근처에 가시면 마우스가 한번 멈춥니다. 살짝. 그때 클릭해서 원하시는 반지름 또는 원하시는 사이즈가 됐을 때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윗면에 원에 이렇게 경계선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면이 두 개로 나뉘어서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원을 물론 당길 수도 있습니다만 밀어서 구멍을 뚫어 볼 거예요. 미는데 이 정도까지만 밀면 그냥 홈이 파이는 거죠. 어디까지 밀어줄 거냐면 정확히 반대 방향, 어디 윗면에 있는 면을 선택했으니까 정확히 반대 방향은 바닥면이 되겠죠. 근데 이때 바닥면보다 훨씬 더 반대 방향 면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당겨 주시게 되면 면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면이 뒤집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구멍을 뚫길 원한다 하신다면 반대 방향 면에 있는 엔드 포인트, 스냅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구멍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멍 뚫을 때도 푸시앤풀 툴 이용해서 밀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의 푸시앤풀은 뭐 요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일 메저 툴이라는 걸 잠깐 배워볼 거예요.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능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클릭한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안내선을 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작업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단축키는 T입니다. 그럼 일단 T 눌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기에 있는 원래 처음에 500mm 정육면체 박스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저기 돌출을 하고 당기고 밀어줌으로써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지,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테일 메저 툴 실행하시고, 그때 첫 번째 점은 어디서부터 길이를 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첫 번째 점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나타납니다. 1025mm래요. 아, 그랬구나. 왼쪽으로 첫 번째 제가 찍은 점에서 이번에 왼쪽 X방향 길이를 알고 싶다 갔더니 512mm래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ES 키 눌러주시면은 첫 번째 점에 선택했던 게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바닥면에 있는 길이 한번 재볼게요. 첫 번째 점은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길이를 구하고 싶은 곳에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옆에 말풍선이. 자, 600이었고 끝점까지는 1200mm군요. 그럼 X방향의 정면의 길이는 얼마일까? 갖다 댔더니 388mm랍니다. 아, 그렇구나.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500mm 정유면체. 푸시앤풀 이용해서 500mm 위로 올리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정확히 앞에서부터 뒷면까지 어떠한 영역을 잡아서 뚫고 싶은데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사이즈를 잡아보고 싶어요. 임의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0, 이쪽에서도 100mm, 그 다음 위로는 300mm 올라가서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뚫어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 100mm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테이프 메저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 눌러 볼게요. 자, 모서리에 점 찍고 X축 방향으로. 이때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는요, 엔드포인트에 클릭하실 때는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해당되는 모서리에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수직선 방향으로, 지금 Z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Z축으로 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때는 레드축으로 가거나 또는 그린축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Y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보면서 하셔야겠죠. 저는 X축 방향으로 현재 정면에 있는 면을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자, 모서리 선택해서 당겨 주시면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리값 입력창에 100 엔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서리 또는 중간점도 상관은 없습니다. 끝점만 아니면 돼요. 그럼 중간점에서 이번엔 찍어볼게요. 마우스 클릭하고 왼쪽으로 X축 방향으로 움직여 놓고 100 엔터. 자, 아래에서는 얼마큼 가기로 했어요? 지금 레드축 방향에는 모서리가 위로 Z방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위로 블루축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올려주면서 300 엔터.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는데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끝이 없는 무한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안내선이기 때문에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들로 바꿔볼게요. 정면을 선택했을 때 얘는 정확한 경계선, 모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선이잖아요. 면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 부분에 면을 나누고 싶다면 뭐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 렉탱글을 그려도 되고 저는 렉탱글이 편할 것 같아요. R 눌러서 교차점이 빨간색 이렇게 X 표시로 나타납니다.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의 교차점에다 마우스 클릭, 오른쪽 아래 교차점에 클릭해주면 렉탱글을 따로 면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그럼 이 면을 제가 푸시앤풀로 선택해서 어디로? 뒷면에 있는 엔드포인트에다가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뚫리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하고 나시면 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 너무 헷갈리거든요. 작업 공간 안에서 무한선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 선택 툴로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 하셔도 좋고요. 너무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럴 때는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딜리트 가이드 메뉴 선택해 주시면 모델링 영역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모두 다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예제를 하나 지금 영상의 화면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 일시정지 해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를 할 거냐면 얘 한번 해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3D 모델링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그릴 오브젝트가 모델링이 레드축이 어디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린축의 길이가 얼마이며 그 다음에 Z축 방향의 길이가 높이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시는 게 좋고요. 3D 모델링에서는 바닥에서부터 먼저 그려서 높이 지정해서 덩어리를
원거리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레드축 방향은 X축은 100, 그 다음에 Y축은 500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코너점 먼저 찍고 100, 500 엔터. 그 다음에 Z축이 어디까지였어요? 높이가 600이었습니다. 자, 바로 올라갈게요. 자, 푸시 P 눌러서 600 엔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뚫려 있었죠? 자, 뚫려 있는 부분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앞쪽에서 오른쪽 100mm만큼 떨어지고요. 100mm씩 다 떨어졌네요. 그럼 제가 한번 가이드라인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T 눌러서 모서리 선택, X 그린축 방향이죠? Y축 방향으로 100 엔터. 가이드라인을 바로 선택해서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100 엔터. 또 100 엔터. 다음 한 번 더 100 엔터. 다음 위에서 아래로 100 내려오는 게 낫죠? 중간점 잡았고요. 블루축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 엔터. 그 다음 R 눌러서 렉탱글 코너점에서 대각선 코너점을 가이드라인과 모서리가 교차되는 지점에 클릭해 주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을 바꿉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딜리트 가이드 지워 놓고요. 푸시 자 선택하고 왼쪽 끝점에다가 마우스 클릭 한 번 더 반복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죠? 더블 클릭한다라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방금 전에 사용한 값만큼 그대로 반복 작업을 하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거 지금 잠깐 화면 정지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요. 예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브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브 툴은 말 그대로 이동,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도 있지만 카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축 키는요 M이에요. 보시면 무브 그리고 카피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M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나 작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R 눌러서요. 똑같이 500mm 정사각형 그리고요. 그 다음 P 눌러서 푸시 앤 풀 이용해서 500mm 돌출을 시켜서 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제가 옆쪽으로 복사를 해볼 건데요. 레드축으로 복사할 겁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일단 복사할 오브젝트 또는 이동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트리플 클릭해도 되겠죠? 자, 트리플 클릭하고 그 다음에 M을 누르면 무브 툴로 바뀝니다. 이때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만 하는 거예요. 일단 기준점을 먼저 찍어 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잡고 얘를 움직일 건지. 저는 왼쪽 끝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자, 왼쪽 끝점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레드축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자, 정확히 나는 움직이는 거 없이 바로 똑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배웠죠?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드축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기준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저는 오른쪽으로 마우스 움직여 놓고요. 500 엔터 누르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500mm 어디가 기준점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쉽죠? 바로 복사할게요. 복사는 무브 툴 사용하시면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 놓으시면 바로 무브 툴 옆에 플러스 마크가 떴어요. 컨트롤 키에서 손 떼셔야 됩니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복사 왼쪽에다 기준점 똑같이 잡고요. 그 다음 움직여 보면 어때요?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복사할지 원하는 위치가 바로 눈에 보인다 하시면 클릭. 복사가 됐어요. 또는 지정한 간격을 정확히 나는 지정해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무브 툴 실행하신 후에 컨트롤 키 한번 눌러 놓고 플러스 마크 떴죠. 베이스 포인트 찍고 저는 내가 찍은 기준점에서 얼만큼 떨어뜨려서 복사가 될지를 쓰셔야 됩니다. 얘 지금 X방향 길이가 500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300mm를 더 추가적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가야 돼요? 800mm 가야죠. X축 방향 당겨 놓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 제시해 주고 800 엔터. 그러면 정확히 800mm가 떨어졌어요. 어디가?
자세히 보시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지정한 기준점에서 그 기준점이 얼만큼 떨어지냐의 그 값입니다. 보이시죠? 왼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까지가 지금 800mm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연속 복사라는 걸 해볼 거예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800mm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복사할 개수가 1개가 아니라 저는 9개를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총 10개가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무브 컨트롤 키 한번 눌러 놓고요.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원하는 축 방향으로 복사할 방향으로 방향 제시하고 거리값 800 엔터 따로 눌러 주고요. 바로 키보드로 별표 9개 엔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창에 보셨어요? 별표 9개. 자, 여기서 9개는 뭐냐면 복사가 되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본 제외하고요.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가 다 왼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까지 복사가 다음 바로 되는 오브젝트의 왼쪽 끝점까지가 800mm 간격을 두고 계속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9개가 더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10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복사해 볼게요. 선택, 무브, 구간 복사라는 겁니다. 전체 길이 입력하고요. 그 사이사이 몇 개를 나눌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며 입력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슬래시 하고 몇 개를 나누어서 복사할 건지 그 전체 길이 안에서 몇 개를 더 복사해서 나눌 건지 똑같은 간격이 자동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무브 선택 먼저 해놨습니다. 제가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전체 선택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무브 컨트롤 키 한번 눌러놓고 기준점 찍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제가 500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전체 길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찍은 기준점에서 복사가 되어질 그 다음 객체까지의 전체 길이가 5000이고요. 그 다음 바로 슬래시 5개 엔터 눌러주시면 그 영역 안에 여기까지가 5000이었죠. 5000 영역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가 복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너무 편리한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개를 만드실 때는 꼭 무브 툴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 놓고 연속 복사 또는 구간 복사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브 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M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누르면 플러스 버튼인데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도장 툴이라고 나옵니다. 도장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이때는 원하시는 위치에 기준점 찍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고 났을 때 아까 종료됐잖아요. 얘는 계속 복사됩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유롭게 어디에다가 클릭을 하냐에 따라서 그 클릭되는 위치에 또는 거리값도 마찬가지겠죠. 거리값 쓰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계속 반복해서 자유롭게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바꾸고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복사 기능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사하는 내용 무브 툴은 이동도 할 수 있지만 카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도 지금 예제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일시 정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제에 대한 풀이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번 강의 학습 정리 잠깐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자, 연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